안녕하십니까. 리스크5 RV32i 발표를 맡은 공영환입니다. 발표는 기호 및 목적, C코드 기반 실행 시나리오, 전체 CPU 구조 설명 및 명령어 타입별 롬코드 생성 방식, C코드 및 어셈블리 코드 분석, 프로그램 테스트 결과, 트러블 슈팅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및 목적입니다. RV32i 명령어 집합 기반의 CPU를 시스템 베리로그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C코드를 프로그램 단위 실행으로 확인하고 각 명령어를 타입별로 동작 경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C코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분석하여 의도한 흐름대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C코드 기반 실행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수 a와 sum을 0으로 초기화한 뒤에 adder 함수를 호출하여 현재 a 값의 기존 sum을 누적하여 값을 누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복문이 종료된 후에는 a의 32비트의 큰 상수값을 저장하고 무한 루프에 진입하여 프로그램 종료 상태를 유지합니다. 먼저 C코드는 고급 언어로 CPU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CPU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로 변환하기 위해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진행한 후에 어셈블리 코드를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적재하기 위해 헥사 머신 코드로 변환하고 .mem 파일로 업로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사용한 롬코드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계한 CPU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타입입니다. R타입은 두 개의 소스 레지스터 값을 읽은 뒤에 연산을 진행하고 결과값을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R타입의 롬코드 생성 예제입니다. 32비트이며 해당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롬코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의 예상값이 잘 저장되는 것으로 R타입이 정상적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I타입 명령어입니다. 한 개의 소스 레지스터 값과 이미디엇 값을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 뒤에 결과를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R타입과 비슷하지만 레지스터 값 두 개를 읽는 것이 아닌 하나를 읽은 뒤에 롬코드 내부에 같이 선언한 이미디엇 값으로 연산을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의 예상값이 정상적으로 저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S타입입니다. S타입은 두 개의 소스 레지스터 값과 이미디엇 값을 이용하여 특정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때 데이터 저장할 때 주소는 1바이트 단위로 계산되고 데이터 메모리는 워드 단위로 계산됨을 주의하여 설계하였습니다. S타입 명령어 생성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데이터 메모리에 의도한 주소값에 데이터가 잘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L 타입입니다. IL 타입은 한 개의 소스 레지스터 값과 이미디엇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 메모리의 주소를 계산하고 해당 주소값에 있는 값을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 생성 예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램에서 원하는 주소값을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로 잘 저장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타입 명령어입니다. B타입은 두 개의 소스 레지스터 값을 비교하고 조건이 만족될 때 이미디엇 값을 이용하여서 PC를 분기 주소로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B타입 명령어 생성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진행하여서 일반적으로 4씩 증가하는 PC 카운터의 출력값이 조건이 만족될 때 현재 PC 값에서 8을 더한 뒤 증가한 PC 아웃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건이 없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4씩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U타입 명령어입니다. U타입은 20비트 이미디엇 값으로 큰 상수값을 생성하거나 PC 기준 주소를 계산한 뒤에 결과를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상수값을 생성하여서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결과 원하는 값이 잘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J타입 명령어입니다. J타입은 먼저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AL 명령어는 이제 이미디엇 오프셋을 이용하여서 PC를 점프 타겟 주소를 변경하고 복귀 주소인 PC 플러스 4 값을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JAL 타입으로 JALR 명령어는 소스 레지스터 값과 이미디엇 값을 더해서 점프 타겟 주소를 계산하고 복귀 주소를 PC 플러스 4 값을 데스티네이션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J타입 명령어 생성 예제이고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보시면 PC 아웃이 0에서 점프 명령어 이후에 16으로 증가하였고 JL 타입 명령어 이후에 다시 PC 현재 값의 플러스 4였던 4값으로 복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C코드와 어셈블리 코드 분석 부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는 저희가 각 ABI 네임은 이제 리스크5 그린카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요. 각 레지스터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지스터와 각 레지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메인 함수를 호출하였을 때 SP 초기 값을 데이터 메모리 크기인 1024로 설정해 둔 다음에 스택 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SP를 i타입 명령어인 addI를 통해 -32 값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난 뒤에 복귀를 하기 위한 기존 값을 백업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장된 값이 없기 때문에 x 값으로 저장되지만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 어드레스와 S0는 0으로 초기화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의 프레임 포인터를 설정하는 구간입니다. 좀 전에 스택을 이제 32 크기만큼 잡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스택의 가장 최상단 부분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S0 값을 1024로 설정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C코드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인 A와 sum 값을 제로 레지스터를 사용하여서 램 내부에 지역 변수 A와 sum 값에 0을 저장하여서 초기화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초기화를 진행한 후에 반복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복 조건 검사 위치로 점프를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L2에서 이제 로드워드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조건 검사를 하기 위한 현재 A 값을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지역 변수 내 A 현재 값을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이건 수도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인데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면 i타입 명령어인 addI 명령어이고 조건 검사를 하기 위한 대상 기준값인 9를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판단하고 이동하는 조건 분기 과정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B타입 명령어로 현재 메모리에서 읽어온 지역 변수 A와 sum 값을 비교를 진행하여서 조건이 만족하면 L3로 이동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라인으로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L3로 이동하면서 PC 값은 L3 구간으로 이동되었고 이제 조건문 내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A는 A 플러스 1 영산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A 값을 다시 램에 저장해 두었던 지역 변수 A 값을 불러오는 로드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A는 A 플러스 2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ALU 연산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디엇 값인 1과 레지스터 A5 값을 연산을 진행해서 레지스터 A5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증가된 A 값을 이제 다시 새로 지역 변수 A 위치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adder 함수에 전달할 sum 값을 지역 변수에서 sum의 현재 값을 읽어와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adder 함수에 전달할 A 값을 로드해 오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adder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인데요.
JAL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PC 값의 플러스 4 값을 리턴 어드레스에 저장하고 애더 함수로 점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애더 함수 역시 메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진입할 때 스택 프레임을 확보하고 기존 리턴 어드레스와 프레임 포인터 값을 저장하고 조금 전에 전달받았던 A0, A1, 즉 A 값과 sum 값을 저장합니다. 해당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값이 저장되고 갱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애더 함수의 실제 연산 과정입니다. 스택에 저장한 값을 다시 레지스터로 읽어온 후에 연산을 진행한 후 A5의 연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값을 설정하고 함수를 다시 메인 함수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스택 프레임을 애더 함수를 호출할 때 잡아뒀던 스택 프레임을 해제하고 메인 프레임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애더 함수의 반환값을 sum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250 주소를 지역 변수 A의 값을 저장하는 램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과 값인 1을 이제 그 위치에 스토어하는 과정입니다. while문이 1회 반복 완료되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while문 조건 때문에 10회 동안 이 과정을 반복 진행하였고 10회 반복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의 레지스터와 램의 값을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다시 10회 완료 후에 조건을 검사하는데요. 현재 A 값을 다시 읽어오기 위해 아까 전처럼 지역 변수 A의 값인 10을 A의 현재 값인 10을 레지스터로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건 검사를 위한 기준값 9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B 명령어를 통해서 조건문이 false이기 때문에 이제 L3로 점프하지 않고 조건문을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조건문을 탈출하고 나서 이제 32비트의 큰 값을 A에 넣어주는 과정을 나타내는 슬라이드인데요. 32비트는 이제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ADDI 명령어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20비트는 LUI로 생성한 후에 하위 12비트와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값을 완성하는 명령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완성한 32비트의 값을 지역 변수 A 메모리 위치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while 1에 해당하는 무한루프에 진입해서 PC는 PC 플러스 0이 되어서 PC 값이 증가하지 않고 계속 현재 PC 값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버블 소트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설계한 CPU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만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열 내부의 초기화해둔 값이 수압 함수를 호출하여 위치 교환 후 배열 내부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화해두었던 값이 13579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결과를 확인하여 설계한 CPU에서 C코드 프로그램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입니다. 스토어 동작 시 램 주소 접근 오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S타입을 설계할 때 명령어 실행 시 데이터 메모리에 값이 의도한 위치에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드를 이제 주소가 바이트 어드레스고 메모리는 워드인데 제가 바이트 어드레스가 아니라 데이터 램의 인덱스를 바이트 어드레스가 아니라 워드 인덱스로 해설했는데 바이트 어드레스로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코드를 정상적으로 수정한 후에 S타입 명령어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시스템 베릴로그 기반으로 CPU를 설계하면서 실제 CPU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명령어 검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령어가 조합된 프로그램 단위 실행에서도 설계한 CPU가 의도한 순서대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점은 C코드 기반 실행 흐름,
명령어 타입별 데이터 분석, 스택 프레임 및 함수 호출 구조의 이해, 스토어 로드 명령어의 주소 체계 이해, 파형 기반 검증 역량 향상이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시스템 블로그 자동 검증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자동 비교하는 스코어보드 구조를 추가하면 검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애더와 버블 소트는 특정 명령어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명령어 조합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택 포인터는 뭐 하는 건가요? 스택 포인터는 스택 프레임으로 값을 잡고 그 스택 윗부분을 설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